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고령화, 그다음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아까 학제를 1, 2년 앞당기는 건 못지않게 큰 문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강남대 실버산업학부의 박영란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향후 10년 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 1위에 저출산과 초고령화. 이제 고령화가 아니고 초고령화. 앞에 초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일단 초고령화 사회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네. 그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네. 이건 오래전에 유엔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네.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본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이 20%가 넘었고, 네. 한국은 지금 약 13%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령화 사회이고요. 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 아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거죠. 네. 일본이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이행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몇 배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일본은 시간 여유를 비교적 갖고 준비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것 없이 휙휙 변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나 실버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늦은 데다가 고령 사회의 빈곤율 이런 게 매우 높아서 우리는 앞날이 암울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어떻고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한다면 찬성 이유, 비판한다면 비판 이유까지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거를 상향 조정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제도별로 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별로 63세에서 65세로 올린다든가 이런 조정은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정책에 65세에서 70세로 그 상향 조정하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인이라는 인식이 늦춰지는 거는 바람직한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이제 사회부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 집단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그리 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이런 준비 상태로 바로 올리는 것은 반대다. 네네. 그럼 몇 년 있다가 5년 늘리는 게 낫습니까? 중간에 한 2년이나 3년쯤으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2, 3년 또 올리는 과도기를 하나 거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정책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일괄적으로 이제 인과학적으로 65세에서 70세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연금이라든가 경로 우대라든가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이라든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별로 연령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올리고 상향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 조금 뭐 하신지 모르겠는데 중간이니까 한 67, 8세로 한번 올렸다가 나중에 70세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65세에서 70세로 5살을 올리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65세에서 70인지에 대한 근거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년을 단위로 변경을 한다면. 네. 몇몇 외국에서는 이미 70세로 늘린 것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외국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98년에 연금 신청 연령을 60에서 63세로 늦췄고요. 그 이후에 다시 65세에서 67세로 늦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네. 노인 연령을 늘리게 되면
노인들 일단 이제 노인의 대상과 노인에 대한 규명 자체가 달라지니까 노인의 네. 정체성도 그렇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거고 본인들도 네. 생각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우선 긍정적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변화는 일단 노년기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전국 노인 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중 3명 가운데 1명이 75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고 이제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입니까? 부정적인 거는 일단 이제 평균 수명이 60대 이하이던 시절에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들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향 조정을 한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생기겠지만 당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도 속에서는 기초연금만 해도 연령 기준이 이제 상향 조정되면은 한 100만 명 가운데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장 이제 시행한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하철 경로우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만약에 70세부터 이게 이제 무료로 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교통수단 이용에 이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결국은 복지의 제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다음에 노인들 개별적인 소득,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빛과 그림자가 나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준비가 덜 된 채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든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네네. 정책 담당자들도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거나 정신을 차리기에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60세 정년을 채우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선 60세로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기업들에서는 53, 4세면은 퇴진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60세로 정년만 늦춰놓고 나면 은퇴 이후에 실질적인 은퇴 이후의 삶이 고단해질 건 빤하고,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개시 지급 연한을 뭐 65세 퇴직과 동시에 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65세 정년 퇴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한다면 그때까지의 실질적 53세에 퇴직한다고 보면 12년, 58년이나 58세나 60세까지 간다고 해도 6, 7년이 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때이고 또는 많은 돈을 지불한 직후이고, 즉 엄마 아빠의 지갑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53세 정년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약 72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정년 퇴직을 맞이할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집단이고요. 예. 대부분은 40대, 50대에 이직과 전직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이제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오랫동안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노인복지 제도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으로 중장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일감이 많이 발굴. 네. 예. 전화 마지막 마무리 발언 중이셨고 인사는 그런데 연결만 하고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을 잠깐 한 번 인터뷰 한 번 도중에 이렇게 전화가 2번씩이나 끊긴 건 흔치 않은 일이고 양정대 타임 때도 없었는데 박 교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하신 걸로 저도 질문은 할 만큼 했고요.
바짓다 용사님, 70세 이하 저소득층. 네, 박 교수님 연결됐죠? 말씀 도중에 전화가 네. 2번이나 끊겼는데 아직은 좀 네. 시기상조인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에서 노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의 연령들, 우리들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생각들로 좀 무장을 하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끊기느라고 저도 당황했고 우리 박 교수님도 덜컥 하셨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강남대 실버산업학부의 박영란 교수였습니다. 그 중2병 문제에 대해서 견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조를 이루는 게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우리 아이들은 딱 그 시기인데 아빠랑도 잘 놀고 집에 오면 수다쟁이들이다. 그런데 학원을 안 보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인터넷 강의만 듣고 학원은 잘 안 보내고 있다. 이러셨고요. 뭐 학원을 안 보내서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묘한 일치점,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의 댓글에서. 돼지 엄마, 하하, 이거 참 웃기는 용어다. 주로 본인의 자녀들을 소위 명문대를 보냈거나 최상위권 아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말빨이 먹힌다. 아, 그렇습니까? 이른바 사교육에서 승리한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군요. 이런 거 몰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배원장도 끝나고 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돼지 엄마를 모르고 있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강남 8학군이니 뭐 치맛바람 드센 데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를 그런데 보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인터뷰 뭐 전화 연결 상태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요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